번째 사연부터 먼저 증상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7세 남성분이신데요.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왼쪽 엉덩이가 저리고 찌릿찌릿한데요. 복숭아뼈 아래 발바닥 부근에도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신경통 치료 한방으로 가능한지 여쭤보셨네요. 네, 얼마나 이런 통증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태가 좀 잠시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런 신경통이 있을 때 한방으로는 어떻게 주로 치료하시는지 김인수 원장님 어떤가요? 네, 이제 이런 통증을 총칭해서 우리가 보통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좌골신경통은 이제 뭐 허리에서 오는 경우, 골반에서 오는 경우, 아니면 고관절에서 오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엉덩이뼈를 좌골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 이하로 저림증이나 당김증이 있는 거를 총칭해서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일단 찾아야 될 거고요. 이 원인을 찾았을 경우에는 허리에서 온 경우에는 뭐 척추 교정이라든지 뭐 침치료나 이런 걸 병행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 만나서 원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부분이 가장 불편하셨나요? 저기 뭡니까? 왼쪽.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저기 뭡니까? 왼쪽 엉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무뚝해가지고요. 굉장히 시리고, 저기 뭡니까? 찌릿찌릿한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시리고 그리고 찌릿찌릿하시다고요? 엉덩이도 그렇고 왼쪽 복숭아뼈 밑에서 저기 발바닥 그쪽으로 굉장히 찌릿찌릿하고 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얼마나 잠을 되셨나요? 잘 때도 그렇고요. 네. 이게 뭐 항상 그렇게 찌릿찌릿한 상태가 있어요. 얼마나 이런 증상이 지속되셨나요? 예, 제가 지금 원장 선생님분들하고 제가 3월 5일 날 한번 저기를 했습니다. 네. 문의를 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희의료원 이렇게 한방가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도요 안 좋아져가지고요. 근데 네, 거기 최대원 알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그 교수님께서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한의사님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이 증상으로 뭐 검진은 해보셨어요? 네, MRI를 제가 3번을 찍었습니다. 네. 저기 뭡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수술을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고요. 수술할 단계는 아니신데 하여간 뭐 어느 정도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나오신 건가요? 글쎄요, 디스크도 병원마다 3군데서 찍었는데 다 달라가지고요. 네. 뭡니까? 처음에 갔던 데서는 약간의 협착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께서요. 뭐 3번, 5번 그렇지만은 뭐 수술이나 뭐 치료받을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치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거치를 못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똑바로 예. 누우셔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 당기거나 하시는 증상이 있으세요? 그건 잘 모르시겠고요. 그건 없습니다. 예, 네네. 그건 없고요. 예. 이제 엉덩이에 이런 통증들은 좀 서 예, 예. 계시거나 걸을 때 많이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그렇고요. 네.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의자나 때 앉아 있으면 더 그런 것 같고요. 운이 이제 그러나 어쩌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네. 보통 이제 지금도 한방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요? 하루 종일 그냥 찔찔하고 저린 증상이 있으니까요. 밤에 네네. 잘 때도 그렇고요. 예, 시청자님 지금도 한방 치료는 받고 계세요? 예, 네. 경희의료원 한방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3월 5일 한번 저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무슨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그냥 침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시고 하세요?
물리치료는 그 교수님께서 안 하시고요. 네. 무슨 봉침하고 네. 아무튼 침을 많이 맞습니다. 네. 무슨 침이라는 건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네. 한 보통 이제 침을 치료를 한 20개 받으실 정도 때 이제 넣더라고요. 환자분마다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게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약간 협착증이 있거나 뭐 디스크 초기 증상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봉침이나 침 치료 받는 거는 뭐 좋은 치료를 받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예, 예. 연령대로 보시면 아직 60세가 안 되신 거잖아요. 예예. 네. 물론 이제 협착증은 물론 40대부터 발생하기 40대 뭐 빠르면 30대부터 협착증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예, 이렇게 예. 조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이라고 해서 추나 치료라고 해서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협착증이건 디스크건 허리 사이에 있는 물렁뼈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이제 척추광 같은 부위가 좁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허리를 자꾸 늘려주거나 펴짐으로 인해서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척추 교정을 병행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치료가 되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통증을 느낀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요즘에 와서 요즘에는 더욱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결과가. 보통 이 치료를 뭐 3월 달에도 아까 3월부터 이렇게 쭉 해오셨다고 하는데 보통 치료 아닙니다. 기간은 뭐 치료는 작년 7월부터 했었어요. 근데 한방가에서는 2월 달부터 했어요. 네네. 보통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이제 약간 이렇게 꾸준히 받으시게 되면 보통 네네.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정도 이내로 어느 정도 호전 반응이 오실 거거든요.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데 뭐 호전이 거의 없으신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네, 좋아지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그러시더구만 제가 좀 소변 장애가 있어요. 소변을 이제 굉장히 눕는 게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한번 다시 진단을 받아보면 어쩌냐고 교수님께서 한번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아직은 그쪽은 아직 저기를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좀 젊으신 나이고 하기 때문에 척추를 예, 어느 예. 정도 좀 바로 잡고 하는 예. 치료를 병행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되는데 안성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시청자님 저 추나 치료, 이 척추하고 골반 교정해주는 치료하고 혹시라도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아니라면 이 엉덩이 쪽에 부착되어 있는 힘줄이나 근육 같은 쪽에 문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치료받으시는 방법대로 하시면서 만약에 차도가 없으면은 그 뭐 한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치료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예. 네, 두 분 원장님께서 허리 협착증 쪽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네네.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요. 또 다양한 예. 방법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좌골신경통으로 인한 그런 통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인수 원장님, 네. 이런 것들도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있나요? 네, 협착증이라고 불리는 질환 자체가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를 드시면 키가 준다고 보통 하잖아요. 이 척추에는 31쌍의 척추뼈가 있거든요. 그게 0.1cm씩만 작아져도 3cm가 줄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드시면 한 2에서 3cm, 젊었을 때보다 키가 작아지죠. 그만큼 이제 척추 사이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척추가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이게 척추관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서 신경을 누름으로 인해서 오는 증상을 총칭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원은주 원장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님께서 조금 전에 마지막에 얘기를 하실 때 뭐 소변 분리 증상이라든지 전립선 장애 증상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한방에서는 신어요통이라고 해서 이제 신어의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전립선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허리의 근육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이제 그 허리뼈 모양이 있는데 아까 김인수 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이 빠져나오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누르면서 염증이 생겨서 붓는다든지 아니면 태행에 의해서 척추가 눌리면서 신경이 나오는 통로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육의 긴장성이 좀 줄어들면서 인대의 탄력성이 생기게 되면은 이 척추를 가볍게 들어주는 힘이 생기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리의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침치료법과 봉침요법 그리고 다른 기타 약침요법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약을 같이 병행해서 쓰시는 것도 근육의 탄력을 살려주고 근육을 회복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와 동시에 신장의 기운을 북돋워준다면 허리에 힘이 되살아나면서 이런 증상들을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한 네.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남성분들이 전립선 장애가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저희가 계속 다루었던 복부 비만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복부 비만이 되면서 허리가 활처럼 뒤로 휘게 되면서 척추를 압박하게 돼서 이런 증상들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재금방 상담을 하신 시청자분께서 복부 비만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복부 비만부터 개선시키면 혹시나 굉장히 도움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